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4,400달러 플러스 0.8% 30,000달러 지지선 튼튼하고 마이크론 반도체, 어닝비트하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상승세 모두 좋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바닥 찍었다는 평가는 있지만 미국에서 추가로 중국 제재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마이크론 주가 마이너스 4%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옐런 재무장관 다음 달 중국 방문 예정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미중 회담 이후에 일정 잡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상들 만나기 전에 최대한 중국 약점인 반도체 분야를 쥐고 흔드는 거죠. 미국이 반도체 가지고 시진핑 중국 길들이기 하는 건데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도 필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 배척하기보다는 밀당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도 원만하게 진행되면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제재 통해서 중국 도약 막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일 듯 하고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리플 도지 플러스 1%, 솔라나 플러스 11%, 비트코인 캐시도 플러스 9%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에 알트코인들 모두 상승한 것이 아니라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 등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보면 322빌리언으로 피보나치 0.59원까지 쭉 빠졌다가 비트코인 반등에 알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당장에 비트코인 4만 달러 가지 않는 이상 많이 올라봤자 쌍봉 정도 만들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현재 알트코인들은 6월 SEC 메인 코인들 증권 부류로 하락 온 다음에 다시 반등 온 여기 매물대도 돌파 못하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만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지 전체적인 알트코인은 재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그나마 비트코인 3만 달러 공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총 이 정도 유지를 하는 거지 비트코인 28,000달러 조종이 크게 오면 알트코인 시총은 300빌리언 아래로 쭉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피보나치 6189 구간 알트코인 시총 다시 건드리기 시작하면 알트코인 추가 하락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11월 FTX 파산 났을 때도 이번 달 6월 SEC 증권 부류로 알트코인 하락 온 것과 비슷한 충격일 듯 하고요. 시장 충격으로 알트코인 하락을 많이 하면 알트코인은 보통 2번 연속 하락 오는 움직임이 많이 났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켜주지만 알트코인은 개인 투자 비중 높기 때문에 고점에 못 판 개인들 패닉셀이 나오는 거죠. 작년 FTX 파산 전 알트코인 시총 400빌리언이었는데 파산된 다음에는 291년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26% 마이너스로 알트코인 비중 높은 개인들 계좌에 마이너스 26% 하락이 컸기 때문에 언제 매도해서 탈출할지 1순위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 약간 반등으로 마이너스 19% 손실이 줄어드니까 즉각 매도하면서 여기가 다시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1억 투자했을 때 자고 일어나니까 2천만원 날라가고 또 여기에 추가 하락에 5% 더 빠지려고 하면 코인 처음 투자하는 초보 투자자들은 공포감이 매우 크죠. 2021년 5월 폭락장에서도 알트코인 시총 움직임 보면 이때도 폭락 오고 50% 마이너스였지만 당시에 코로나 버블로 3월 4월 처음 코인 투자하는 초보 투자자 많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긴 꼬리 패닉셀이 몇 번이나 났습니다. 계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대폭락 오니까 시장가로 알트코인들 전량 매도를 한 거죠.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 대부분 메인 알트코인들 증권으로 보고 있어서 알트코인 시장도 빠르게 반등 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1년 5월 폭락점처럼 데드캣 바운스로 반등 온 듯 하지만 다음 레벨까지 하락하는 움직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2020년 리플 SEC 소송 이후 하락 오듯이 바닥 리테스팅 2번 정도 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추가 하락 없다고 판명하면서 알트코인 매수하는 재상승장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샌드박스는 미국 말고도 아시아에서도 거래가 많은 코인이라서 반등의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21년 5월처럼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폭락한 다음 빠르게 재매수는 안 하기 때문에 알트 불장 오려면 시간이 몇 달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전반적인 알트코인 침체 장중에서도 상승 잘하는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하고 함께 증권 아닌 코인으로 SEC에서 판명이 되면서 2주 연속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고요. 2021년 4월 코로나 버블로 상승
상승했을 때보다 거래량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근본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짝퉁 중국 코인으로 만들어졌지만 2018년, 21년 상승장 거치면서 핵심 중국 세력들이 비트코인 캐시 대폭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관들 매매는 당장에는 없지만 월가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된 코인이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볼만 할 듯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 보면 2021년 5월 코로나 버블 수준까지 선물 투자 비중은 매우 높고요. 이 정도로 선물 투자 비중 높은 것은 현물 투자보다도 세력들 펌핑으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상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거래량이 작고 중국 주류 세력 빠진 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블랙락 호재와 함께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캐시 가격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꼬시기로 가격 상승하고 개미들 진입 고점일 때 한방에 청산시키는 대표적인 작정 코인 움직임이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반해서 호재였고 비트코인 따라다니는 이더리움은 선물 볼륨이 작년 하락장보다 낮은 상태이고요. 올해 4월 상하이 업데이트 할 때 여기 볼륨이 잠깐 컸는데 이때 이더리움 가격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 따라다니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세력들이나 투기자본들이 비트코인 캐시에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트코인도 선물 비중이 높아진 상태이고요. 내년 블랙락 ETF 호재는 확실하지만 현물보다는 선물이 가격 컨트롤을 하는 장입니다. 선물 볼륨 급격히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단기로 하락 가능성은 낮고요. 이후에 하락 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두 달은 횡보하다가 다음 방향성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블랙락 ETF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선물 볼륨이 고점 찍으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하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1년 5월, 작년 4월, 11월도 선물 볼륨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이후에 롱 포지션 대규모 청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빠르게 하락을 했고요. 현재 비트코인 볼륨이 작년 3월하고 4월 여기 비트코인 3만 달러 가격과 비교해서는 높은 볼륨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선물 볼륨이 여기 구간까지 충분히 상승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6월 월봉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5월은 마이너스 6% 하락이고 6월은 플러스 11%로 상승 전환을 했고요. 2013년부터 60% 확률로 6월 하락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달은 블랙락 ETF가 비트코인을 구해줬습니다. 블랙락 ETF 없었으면 비트코인 현재 2만 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었겠죠. 2015년에도 보면 5월 마이너스 6월에 상승했고 그 다음 달 7월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7월도 빅테크 어닝 시즌이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3년차 호재까지 거시경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대신에 7월에도 상승으로 마감하면 8월은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락 ETF 내년에 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대한 개미들 털고 비트코인 본격 상승시킬 수가 있는 거죠. 2015년 8월처럼 하락오고 9월 횡보하다가 10월 30%, 11월 19% 이렇게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3월 블랙락 ETF 승인 예정이고 반감기는 4월에 있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3달 내자 전부터 움직이니까 올해 10월하고 11월 비트코인 상승 기대치가 매우 높을 듯 합니다. 2015년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 2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당순이 0.6배로 어닝 미스했고 매출은 12.8빌리언으로 높게 발표가 됐고요. 대신에 나이키 주가는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4% 하락 크게 하는데 이번에 나이키 매출이 늘어난 것은 나이키 신발 가격 인하로 인해서 판매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순이익은 작년 9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나이키 상품별 매출에서 가장 비중 높은 신발은 플러스 7% 상승했지만 프로모션 할인 세일이 늘어나면서 비용 지출 늘어나고 순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중고급 많이 팔리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5% 정도만 성장으로 시장 예상보다 미국에서 나이키 신발 많이 팔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플러스 3% 정도 성장으로 미국하고 유럽의 중상층 경기가 나이키 예상보다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플러스 16%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국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신발 매출이 급증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 유럽보다 저가형 나이키 신발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마진율에는 부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